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4년 1월 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좀 약세, 코스닥은 강세. 최근에 이제 신년 이제 첫 주인데 시장이 좀 조정받는 성격이 컸고 또 글로벌 시장의 흐름도 좀 이격 조정이었던 과정들을 좀 거쳤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또 이제 CS 2024도 있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을 한 주간 쭉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반등권의 위치에 있다. 종목들 별로 보면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뭐 전체 시장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너무 시장 흐름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종목별 전략을 잘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는 그 GPT 스토어가 이제 다음 주 론칭한다는 부분이 AI 관련된 기업들을 좀 부흥시켰고, 또 XR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바닥권 탈출과 강세를 띠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애플 비전 프로의 어떤 출시 임박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영상에서도 XR 관련된 공간 컴퓨팅 관련된 이야기들 좀 드리려고 하고, 그만큼 앞으로 새로운 어떤 산업이 이제 개화되고 열리는 거잖아요. 이게 보급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많은 콘텐츠와 많은 킬러 앱들이 또 탄생할 텐데, 이쪽을 계속 우리가 파고들고 공부하다 보면 남들보다는 빠르게 이 새로운 산업이 탄생한다는 거는 10배, 20배 상승하는 기업들이 탄생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건 확실한 거죠. 이제 킬러 앱을 만드는 기업, 그게 이제 이제 사람들에게 상당히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는 그런 솔루션 서비스 기업은 엄청난 가치 상승을 이룰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예, 먼저 찾아야 낮은 가치 레벨, 주가 레벨에서 이제 기회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새로운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개화기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국면에 이제 있습니다. 2024년은 그런 흐름에 아마 시작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올해 그런 신성장, 새로운 트렌드의 어떤 산업 종목들을 잘 분석하고 기회를 꽉 잡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새로운 멤버십을 제가 론칭했어요. 되게 열심히 좀 준비했던 이제 멤버십인데요.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렸는데, 시대성장주 이론과 미국 주식을 공부하는 멤버십 론칭입니다. 시대성장주 이론을 제가 작년에 열심히 만들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준과 철학, 또 이제 어떤 프레임을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신법과 함께 그런 것들을 담아냈고요. 결국은 새로운 트렌드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 정말 20%, 30% 수익률을 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몇 배의 이제 수익률을 내고자 하는 수십 배의 수익률을 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표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또 프레임은 제가 22년도 또 론칭했던 차트 심리 이론하고 조금 이제 프레임이 좀 다르죠. 그래서 좀 장기 투자 성격으로 이론을 공부하고 매월 이제 매주 이렇게 공부하는 강의 형식으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도 이제 격주로 공부하는 그런 어떤 멤버십이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차트 심리 이론의 기초 강의를 1강부터 10강까지 이렇게 6시간 정도 되는 강의를 바로 볼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도 이 업데이트된 부분은 또 새롭게 보실 수가 있고, 뭐 기본기를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했으니까 한번 새로운 멤버십 론칭에 대한 부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이 부분이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으셔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기존에 이제 동행가족 멤버십 하고 계신 분들이 이 동행 스터디 멤버십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서 6만 원을 추가 결제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3만 원만 결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저도 이제 뭐 멤버십을 2개로 이렇게 만드는 건 처음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는데, 멤버십 부분 탭을 먼저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등급별로 있습니다. 동행 가족과 또 이제 동행 스터디. 그래서 동행 스터디 쪽으로
일단은 동행가족 가입되신 분들은 동행 스터디 쪽 등급 변경을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결제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3만 원만 결제되는 것이 6만 원이 결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컨텐츠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차트 심리 이론 기초 강의 영상을 바로 제공하고, 시대 성장주 이론의 강의 영상을 격주로 55강을 이제 순차적으로 공개해 드리고요. 이제 격주로 일요일마다 유망 미국 주식을 분석하는 리포트를 영상 내지는 텍스트로 발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장기 투자에 뭔가 좀 기틀과 철학을 다지는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고자 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은 기초 강의 이렇게 좀 구성이 되고, 시대 성장주 이론 정말 필요한 부분들 많은 제가 이제 서칭과 또 생각들 정리하고 지금 종목들을 선별하는 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심리를 다질 수 있는 부분까지 강의로 담아냈고요. 또 시대성장주 이론 고급 강의 쪽에서는 글로벌 유망 또 섹터별의 이제 종목들과 텐베거 후보군에 대한 부분, 또 이제 바이오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과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검토 사항들을 담아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마 장기 투자 또 미래 성장 트렌드를 잘 포착해서 또 투자로 담아내는 어떤 포트폴리오 관리 능력, 또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은퇴 투자 시 또 고려해야 될 어떤 포트폴리오 구축의 어떤 핵심 사항들, 그래서 저는 또 시니어 분들, 또 은퇴를 앞두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하고요. 유튜브 동행가족 멤버십 분들은 결국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가입하면 이 콘텐츠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의 구조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희망과 환희로 가득 찬 여러분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35% 빠졌고요. 코스닥은 1.3% 상승했습니다. 어제에서 오늘도 코스닥 중심으로 좀 강세였는데요. 코스닥이 10조가 터졌어요. 거래대금이. 그래서 코스피 쪽은 오늘 하락 종목 수가 500여 종목이었고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800여 종목. 그래서 최근에 조금 그 기관의 수급이 보시면 대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 펀더멘털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를 드렸어요. 지금 3일 연속으로 기관 쪽이 코스피 쪽에서 1조 2천억 1월 3일 날 매도했고, 순매도 기관이 8천억, 아니 그 4일 날은 8천억, 5일 날은 5,700억을 순매도했어요. 요 영향 때문에 코스피가 약세였는데, 이거는 회복되는 시세입니다. 요 수급으로 인해서 이제 빠진 것들은 회복되는 시세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조정의 과정에 대해서 크게 중요도 높게 생각 안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 수급의 특징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코스닥은 그런 영향권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외국인 기관 순매수했고 좋은 모습을 띄었죠. 고객 예수금도 최근에 좀 늘어나서 56조 수준, 신용융자잔고는 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들이 최근에 이제 어떤 이 매수, 아니 그 상승 기업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최근에 상승한 종목들에는 개인 투자자의 뭔가 좀 굉장히 좀 추격 매수, 또 흥분된 수급, 이런 것들이 붙지 않았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 중심으로 좀 밀렸는데요. 0.5% 정도 밀렸고 거의 내려온 것 같아요. 다우는 플러스였고 S&P는 0.3%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니케이가 0.27% 상승, 홍콩이 0.7% 약세, 대만이 보합 정도, 상해가 0.8% 약세. 그래서 큰 변동사항은 없었고, 이제 어제 좀 중요한 포인트 좀 체크드리면, 그 미국 쪽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급전직하한 이후 지금 반등권에 위치해서 어제도 2% 올랐어요. 이 부분이 나스닥을 좀 약세로 만들었고, 21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한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요 양봉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 조정이 이제 지나갈 것이다. 어떤 중요한 어떤 시그널로 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도 21선 닿았지만 제가 볼 때는 밑꼬리 그리면서 매수세도 들어오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1.3% 강세로 5일선 돌파하는 흐름, 11선 타는 상승세 흐름들이 내어졌고, 헬스케어 업종이 이제 이격 조정 되는 것들 볼 수 있고, 2차 전지가 이격 조정할 게 없었죠. 그래서 가장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것들 조정받을 때, 이격 조정받을 때 강세를 띄었고,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2% 상승하면서 최근에 어떤 저조했던 어떤 부분에서 돌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들은 시총 상위주부터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합 정도, 뭐 큰 변동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추세 하락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패턴들 확실히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포스코피츰 3.7% 상승해서 오늘 2차전지 최근에 좀 소외됐던 것들 시세 발현시키는 모습을 띄었고, 나머지는 하이브가 4.7% 상승으로 뭐 컨텐츠 쪽으로는 뭐 탑픽 기업이죠. 이런 기업은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큰 변동 없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쪽도 HLB 그래도 이제 좀 반등했고, 특별한 어떤 오늘 엔터 쪽, 엔터 쪽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SM이 4% 상승, JYP도 2% 상승해서 이번 주 그 기관 수급이요, 그 기계적으로 나온 것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어떤 흐름들 냈고, 수급 특징은 미국장의 이제 조정 성격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스코넥 같은 기업들, 버넥트 같은 기업들, 뭐 라운텍 같은 이런 이제 최근에 그 XR 관련된 기업들, 뉴프렉스라든지 뭐 MP 같은 기업도 이제 XR 관련된 기업으로 포함되겠죠. 이런 기업들, 뭐 이노시뮬레이션도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좋은 모습 띄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모멘텀들이 좀 발현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반영시키는 것 같고, 오늘 그 AI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 것들이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부분의 종목 상승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도 해요. 오늘 AI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는 이 챗봇을 사고 파는 GPT 스토어가 다음 주에 나온다. 야, 이 새로운 플랫폼이 출현한다는 거고, 저는 이거 굉장히 좀 크게 봅니다. 저도 이제 챗봇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도 챗봇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챗GPT 저도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 뭐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게 음성으로도 이제 다 되니까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챗GPT를 지금 켰는데, GPT 스토어가 다음 주 출원하면 아직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제가 다음 주 GPT 스토어가 출원하면 어떤 챗봇들이 인기 있을까? 다음 주 GPT 스토어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이 있는 챗봇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 관련 챗봇, 건강 및 피트니스 조언을 주는 챗봇, 언어 학습을 도와주는 챗봇 등이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챗봇이 궁금하세요? 건강관리 챗봇이 굉장히 궁금하고 한번 이용해보고 싶네요. 건강관리 챗봇은 건강 상태 추적, 영양 조언, 운동 계획 등을 도와주는데 유용합니다. 식단, 활동 수준, 수면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맞춤형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되게 요즘 자주 쓰고 있는데요. 정말 새로운 어떤 세상이 좀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도 뭐 상승률을 좀 높였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GPT 스토어가 인공지능 기업들의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봤다. 특히 챗봇 제작사가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 단계 기업들 중에서 이 멸종으로 내몰 이벤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가 또 여러 수익을 창출하고 또 콘텐츠를 창출하고 또 사업할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엄청난 거대 또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참여를 하고 경험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이 뭐 새롭게 상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시장에 이렇게 또 발현했다는 거 체크하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컨텍 같은 기업이 이제 오늘도 강세였는데 우주항공 쪽이 최근에 강세 띄고 있죠. 특히나 이제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많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지구 어디서나 휴대전화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머스크가 이제 또 이야기를 썼고, 이제 우주 분야 전문 기업 컨텍 주요 고객사가 이제 스페이스 X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이제 시장 내에서도 관심도를 갖고 또 수급적으로 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띠고 있고, 또 신규 상장 당시 고점권을 돌파시키는 모습 통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시세 흐름들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이런 강력한 모멘텀들 있잖아요. 이런 모멘텀들에 반응하는 시장의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로 가진 않는다는 그런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머니들은 그런 것들을 직감하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시장 리스크 있으면 그냥 싹 다 팔아버리는 개념이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밀레서재 같은 기업이 오늘 코스피 빠진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웹소설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오늘 21%가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웹소설 웹툰 이 시장이 거대해지고 있고, 뭐 올해는 이제 네이버 웹툰이 또 미국 상장을 또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밀레서재가 이쪽 진출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파급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 급등하는 모습을 좀 띄었는데요. 신규 상장 이후 이제 계속 커버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와이렉 같은 기업도 계속 커버를 해드리고 있는 웹툰 탑픽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올해는 다양한 섹터 테마 업종군의 움직임들이 좋을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종에 막 꽂혀가지고 그것만 주구장창 들고 있다든지 막 이런 것보다는 좀 활발하게 이렇게 공매도 금지라는 이 환경을 자주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잘 활용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별로 흐름들을 좀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순매수 쪽은요, 에코프로 BM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2,400억을 순매수했고, LNF, 에코프로 2차전지 종목들을 최근에 이격도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매수하는 경향을 보였고, 하이브도 좀 매수했고,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쪽 기업, 솔트루스 같은 AI 기업도 매수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2차전지 기업들 중심으로 수급 쪽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SM이라든지 JYP 엔터 같은 엔터주들도 수급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카페24는 뭐 유튜브에서 이제 스토어 이제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 XR 관련된 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럼 XR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제 올해 11월 달에도 그 XR 관련된 밸류 체인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습니다. 제가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과 함께 이제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반복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이 시장을 좀 개화시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출시 시점이 조금 앞당겨진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 3월, 4월? 요 정도 되지 않겠는가 예상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지금 1월 말 27일에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는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언제 될지는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가닥 잡혀가는 것 같고요. 1분기 출승 목표에서 이달 말로 앞당겼다. 일본 소니 중국 업체 비전 프로 디스플레이 공급에서 일단 가격이 좀 비싸죠. 비싸서 이번에는 보급형은 아니라 가지고
많은 물량이 팔릴 걸로 보여지진 않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게 처음 나타날 때 이제 이 분위기에 의해서 움직임을 크게 만들고, 아직은 이게 뭐 많이 팔린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콘텐츠가 잘 될지 이걸 아직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관련 기업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보통. 어떤 시장이 열릴 때는. 그리고 차후에 뭐 1년이든 2년 뒤든 이제 그 시장 내에서 이제 주도력을 보이는 기업이 이제 등장하고, 또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이 이제 실체가 이제 드러날 때, 그때부터는 굉장히 탄탄한 그 종목들 중심의 이제 실적 이제 성장에 의거한 상승이 벌어지는데요. 이번엔 뭐 테마단으로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이제 애플이 또 새로운 기기를 내놓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임팩트가 큰 거고, 또 공간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산업을 좀 열어 제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메타라든지 다른 어떤 그 메타버스 기기, XR, VR 기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형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우리가 그 포텐셜이죠. 불확실성 포텐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시장에서 상상을 일으키고 또 기대 가치를 뭐 만들고 하면서 주가에 반영되는 건데요. 27일 미국에서 비전 프로 판매를 시작할 전망이다. 작년 6월달에 애플이 공개한 비전 프로는 2014년 애플워치 이후 9년 만에 내놓은 애플의 새로운 디바이스로 관심이 높죠. 1분기 비전 프로 출시를 목표로 했는데 예상보다 큰 관심에 1월 마지막 주로 출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달에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애플 그 직원들 가르치고 있다. 판매 직원들. 그러니까 이제 뭐 출시 준비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출시 시점을 이렇게 당길 가능성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신에 따르면 27일 미국에서 먼저 출시를 할 예정이다. 일본 소니가 1세대 비전 프로 최대 디스플레이 공급 업체이고, 중국 업체가 두 번째 공급 업체다. 그래서 한국 업체가 아니네요. 아직까지 뭐 밸류체인이 확정된 건 아니라 가지고, 어쨌든 애플 비전 프로는 머리에 쓰면 현실과 가상세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MR 헤드셋이다. 맥이 개인용 컴퓨팅 시장을 열었고 아이폰이 모바일 컴퓨팅을 개척한 것처럼 비전 프로는 공간 컴퓨팅 시대를 견인할 것이다. 비전 프로가 기존 PC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입력 시스템과 수천 가지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을 확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메타라는 기업보다 지금 애플에 더 큰 기대를 하는 게 이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어쨌든 콘텐츠가 이제 뭐 사실 그 iOS 세계에서 충분히 이제 빠르게 나타나게 될 공산이 크고, 이미 그런 어떤 플랫폼 내에 이제 유저들을 이쪽으로 또 연결해 가지고 끌고 올 수 있다는 부분은 이 다른 기업가 이제 보다도 이제 강점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MR 헤드셋을 포함해서 확장현실 기기 시장이 비전 프로 출시로 본격적인 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동시에 XR 기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 간의 경쟁도 고조될 수가 있다. 그래서 테마적인 움직임들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는 구글 퀄컴하고 이제 손잡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XR 기기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기를 넘어서 플랫폼과 콘텐츠 등 생태계가 구성돼야 하는데, 이는 한 회사의 힘으로 되지가 않죠. 삼성전자가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죠. 스마트폰 시장도 OS를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구글과 손잡고 이렇게 잘 된 거죠. 삼성 모바일과 퀄컴, 구글 등 각 분야 선도 업체가 힘을 합쳐서 제대로 된 XR 기기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사 보도록 하죠. 2월달 풀리는 애플 비전 프로, 떠났던 메타버스 진짜 오나 해서, 사실 우리가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꾼 거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이 뭐 이제 메타버스 사업부를 뭐 축소하고 인원을 뭐 감축하고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일시적인 어떤 흐름이었지, 추세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 시장이 개화한다고 보고 이제 사명까지 바꾼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애플도 이제 이걸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결국 이제 개화를 이제 본격화하는 그런 시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메타도 이제 가격을 좀 인하시키면서 최대한 보급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저도 이제 지금 종종 쓰고 있거든요. 예, 사용하고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이 시장이 온다고 봅니다. 이 시대가 오고 이 시장이 오고, 메타 것도 매우 이제 괜찮아요. 최신 버전 거 사서 이제 쓰고 있는데, 정말 그거 쓰고 있으면 그 안에 뭐 새로운 세상이죠. 근데 이제 비전 프로는 훨씬 더 이제 성능이 우수하고, 뭐랄까요, 이제 현실 세계랑 같이 겹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저걸 쓰고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용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기기가 단순히 엔터 쪽으로만 발달하는 것보다는 업무적인 여러 어떤 다방면의 생산성을 이제 효율화시키고 높이는 방향의 어떤 킬러 앱들, 이제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이 플랫폼, 이 기기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도 사실 처음 아이폰 나왔을 때 확 이렇게 막 퍼지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러 킬러 앱들이 나오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킬러 앱들이 나오면서, 야, 그거 써야 되니까 스마트폰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보급이 이제 급진적으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게임이나 엔터 쪽으로 아마 활용이 많이 되겠지만, 차후에 이거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 어떤 킬러 앱들, 이런 것들이 뭐가 될까요? 예, 우리가 투자 쪽에 관해서도 이제 이렇게 좀 계속 분석해야겠지만, 사업적인 기회도 굉장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스타트업단의 기업단으로도 이제 찾고 있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그 스타트업 이제 비상장, 예, 그런 쪽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새로운 시장이 개화할 때, 특히나 지금 AI 스타트업 단계 기업들이라든지 또 XR 관련된 킬러 앱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앞으로 엄청난 성장 포텐을 갖고 있죠. 당연히 이제 그 대부분은 이제 잘 안 되거나 망하겠지만, 그래서 이 시장이 개화한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새로운 기기가 탄생해서 사람들에게 보급된다는 거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이 기기를 가지고서 시간을 활용해야, 시간을 써야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떤 부가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는 광고 매출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시간을 많이 쓰니까 거기서.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기기도 결국은 킬러앱이 나타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저는 이 하드웨어 단의 밸류 체인은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이게 보급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콘텐츠라든지 킬러앱 관련된, 예, 기업들을 찾는 게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투자 쪽에 있어서도. 어쨌든 비전 프로가 전격 공개된 가운데 정식 출시는 2월달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애플의 비전 프로는 메타버스 업계 전반에 큰 의미가 있다. 비록 애플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비전 프로를 메타버스와 분리시키고 있으나, XR과 MR 중심의 기기라는 점에서 비전 프로도 메타버스의 틀에 이제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시장을 확실히 개화시킬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비전 프로는 이 장점을 갖고 있죠. 자체 기술력은 물론 방대한 애플의 iOS 생태계와 연동된다는 부분이, 아주 폭발적이라는 거죠. 파급적인 측면에서 아이폰 매출 의존도를 크게 낮추며 다양한 콘텐츠 스펙트럼을 키운 애플의 iOS 생태계가 비전 프로와 만난다면 새로운 플랫폼의 고질적인 문제인 콘텐츠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하고 신속한 새로운 플랫폼이 막상 그에 맞는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전 프로는 강력하고 신속한 플랫폼인 메타버스의 콘텐츠라는 활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앞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XR 자체가 결국은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오는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명까지 바꾸며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연결의 가치를 새로운 공간으로 풀어내는 메타의 등판으로 시장 전체가 공격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XR을 넘어 메타버스 전반에 활력이 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발전이 이 메타버스의 비전과 찰떡궁합을 보이는 것도 눈길을 끈다.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생성형 AI가 일종의 신성장 엔진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메타버스도 생성형 AI와 만나서 유기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성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심지어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온디바이스 AI, 나아가 AI 반도체의 성능이 개선되며 메타버스 전반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여지가 있다.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아바타가 메타버스 내 이용자와 만나 소통하고 온디바이스 AI에서도 생성형 AI와 함께 메타버스를 즐기는 한편 AI 반도체의 컴퓨팅 파워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4차 산업은 다 연결되는 이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따로 떼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메타버스든 AI든 뭐 이렇게 연결될 거라 보고요. 또 이제 그 안에 또 웹3, 블록체인과의 만남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과감한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다 연결되는 구조라 가지고 그만큼 이제 이 기기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기기 형태는 이것들을 다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I 또 웹3 블록체인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의 이번에 새로운 어떤 기기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일상을 투자를 넘어서 일상에까지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XR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XR은 뭐 제가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제 커버하고 이야기 드리고 지난 6월 달에 이제 비전 프로, 애플의 비전 프로 발표했을 때도 집중적인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지금 XR 시장에 참전을 앞두고서 애플, 삼성 등 지금 특허 상표권 등록하고 기술 개발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XR 콘텐츠가 늘어나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XR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고, 애플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이 기기에 대한 특표권, 상표권 등록에 대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XR 기기 시장이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의 참전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금 이제 메타가 이제 뭐 점유율이 높죠. 이제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특허 상표권을 내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 또 삼성전자가 이쪽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PC 그리고 또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는 XR이라는 영역으로 지금 전쟁이 펼쳐질 시작점에 이제 놓여 있다. 삼성전자도 이제 내년 하반기에 XR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기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누구랑 손잡죠? 퀄컴하고 구글하고 손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OS는 구글 OS 적용된 XR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XR 기기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지금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연구,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협력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도 지금 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도 인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들은 XR 기기 시장이 내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지난해 920만 대이던 XR 기기 출하량이 내년도 1620만 대, 27년도에는 7500만 대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참전하면서 이 시장은 더욱더 이제 커지고 선순환 도는 그런 흐름이 될 거라 봅니다. 기사 찾다 보니까 노인과 바다 되게 유명한 소설이자 이제 잖아요. 근데 XR 영국으로 재탄생이다. 저는 좀 놀랐어요. XR 영국으로 재탄생한다. 저는 이거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메카 대학로에서 확장 현실 공연 노인과 바다가 막을 올렸다.
매년 권장도서 목록에 빠지지 않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노벨 문학상과 플리처상을 수상한 소설로 출판 직후 수백만 부가 팔려서 출판사상 미중유의 기적을 낳기도 했던 중편 소설이다. 해밍웨이의 소설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고 섬세한 시각적 표현이 탁월한 까닭에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결합한 XR 기술을 활용한 방식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극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데 딱 좋죠.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그 풍경들을 XR 기기로 본다. 제가 되게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이제 영화인데요. 그거 한번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자녀분과 보시면 되게 좋을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이렇게 XR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소설이나 웹툰이나 이런 것들을 XR로 만들어서 연극 무대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번 공연은 국내외 80여 편의 최정상 작품들의 VFX 프로듀서 참여했던 모피어스의 이수영 대표가 비주얼 디렉터를 맡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콘텐츠들도. 이걸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기계의 확산은 결국 콘텐츠가 이제 나옴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콘텐츠 영역의 어떤 확장되는 부분들, 흐름들을 잘 우리가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멀미 나는 게 이제 가장 극심한 단점이었어요. 이거 쓰면. 근데 최근에 메타 퀘스트 3 제가 이제 써보면서 그렇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 저 보급형인데. 어쨌든 격화하는 XR 시장에서 점점 더 이제 기술 고도화되면서 단점들을 좀 낮추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시장 조사 기관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26년 IDC 쪽에서는 66조로 4배가량 성장할 것이다. 기기, 콘텐츠, 여러 어떤 소프트웨어 단으로 합쳐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 메타가 출시한 60만원대 XR기 퀘스트 3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 예, 공식 출고가는 전작보다 $200 비싸졌지만 퀄컴의 차세대 칩을 적용 해상도 등 성능이 개선됐고 부피도 줄여서 착용감도 나아졌고 괜찮습니다. 가볍고. 예. 그래서 어쨌든 메타는 신제품을 통한 XR 대중화를 노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내년 출시 예정인 애플의 XR 기기 비전 프로의 수요를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애플도 이제 보급형 모델을 개발 중에 있죠. 삼성전자도 이제 동맹 맺고 지금 내년도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게 너무 애플보다 못하니까 드랍시키고 이제 새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XR 대중화의 길은 결국 콘텐츠에서 갈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기술 개발로 장시간 사용 시 멀미 유발 등의 단점이 사라진 만큼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개발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XR 기술로 재현한 경복궁 진아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여진다. 이제 많이 또 활용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IR 협회 자료를 좀 보면요. 글로벌 VR 게임 시장, XR 기기 시장 성장은 고성장해서 VR 게임 쪽은 연평균 27%, 헤드셋 시장은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2016년 200만 대에서 25년에는 1억 대가 넘게 팔리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XR 헤드셋 시장 전망은 연평균 55%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내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으로 접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개 진영으로 지금 확대되는데 요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서도 딱 진영이 갈렸잖아요. 향후 XR 헤드셋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내년 초 애플이 비전 프로를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애플의 진출로 XR 헤드셋 시장의 규모는 한 차원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월에 XR 기기 신제품을 구글 퀄컴과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천명하였고 메타는 9월 초 LG전자와 손잡고 MR 헤드셋 신제품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LG전자와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25년 공개를 목표로 첨단 헤드셋 개발에
돌입했다는 것이 업계 전원이다. 4개의 이제 진영은 어떻게 되냐면요. 삼성전자, 구글, 퀄컴 진영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애플, 그리고 메타랑 L전자가 손잡는 진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화권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4대 이제 진영 구도로 될 걸로 보여지고, 서로 이제 막 물밑에서 이제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이제 글로벌 XR 시장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지속될 걸로 보는데요. 이제 페이스북과 또 이제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OS가 이제 보편화된, 스마트폰에서 보편화된 OS를 갖지 않고 있던 게 이제 약점이긴 한데, 그 소셜 SNS 최대 거를 지금 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점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 이 시장을 이제 계속적으로 보급형으로 정복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메타도 이제 강력한 대항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이제 구글, 결국 이제 구글, 메타, 애플, 요 구도가 될 걸로 봅니다. XR 콘텐츠 업체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폭넓게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애플의 전략보다는 메타의 전략을 일단은 처음에 환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XR 콘텐츠 사업을 펼치는 기업은 당장 콘텐츠 소비, 기기 보급률을 끌어올릴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메타의 퀘스트 3 판매가 흥행한다면 이는 XR 헤드셋 대중화를 좀 더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거 9월달에 나온 리포팅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메타가 이제 대중화를 좀 선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이제 열려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요, 뭐 그때 주식시장에서 테마로 한번 떴다가 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중장기적인 고성장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고,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430% 성장하게 될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영역 자체가 지금 뭐 게임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 역사, 의료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확장될 미래 산업이죠. 뭐 메타버스 산업이 이제 고금리 뭐 이런 영향으로, 매크로 영향으로 이제 급락했지만 다시 또 그 안에서 괜찮은 종목들, 이제 어떤 솔루션들, 서비스들은 다시 이제 크게 흥하게 되는 흐름이 전개될 걸로 보고요. 또 이베스트 증권 리포티가 괜찮아서 좀 체크해 볼게요. PC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 그리고 XR의 시대로 넘어가는 저변에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PC, TV 이런 것들 쇠퇴하고 성장의 한계에 또 이제 스마트폰까지 넘어가고 있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하나의 IT기가 유행을 잃어가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과거 PC라는 하드웨어가 출현했을 때 뒤따라온 플랫폼이 인터넷이고, 스마트폰과 OS가 탄생했고, 어플이죠. 혁신으로 일컬어지는 격변의 시기를 통해서 IT 업계는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출현했죠. 이 과정에서 전통 강자들이 도태되고 신흥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세대 교체를 일으켰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은 이동성이 중요했어요. 모빌리티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인터넷과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뭐 길거리 돌아다니고 지하철 다니고 하면 다 그거 들고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인터넷 매체와 게임, 영상, 채팅 등의 컨텐츠를 이용하는 시간이 과거 대비 급격하게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이윤, 뭐 기기 컨텐츠 광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은 굉장히 증가를 했고, 결국 우리가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시대 트렌드를 읽어서 수혜를 입을 기업들을 찾는 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그 영역을 보면 우리가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시대성장주의 이론에 대한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XR 기기를 하루에 한두 시간씩 뭐 평균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진다면 엄청난 부가가치 기업들이 탄생하겠죠. 그래서 IT 업계는 차세대 혁신으로 XR과 메타버스 이 플랫폼을 주목하고 있다. XR과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정의는 차치하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차세대 혁신을 바라보자. 차세대 혁신은 소비자에게 어떤 차별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기업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이윤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산업과 기업들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이제 뭐 정답은 단순하다. 사용자 경험 차별화의 경우 몰입감 및 모빌리티의 극대화가 핵심적인 요소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하드웨어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XR 기기 사용 시간을 기존 디바이스 대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PC는 모빌리티는 낮고 또 제한적인 몰입감 있고 스마트폰은 모빌리티는 우수하지만 짧은 시간만 이렇게 딱딱딱 하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되게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항상 들고 다니고 이게 뭐 정말 하루에 막 대여섯 시간씩은 쓴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XR 기기는 우리가 이제 그 막 이동 중에까지는 좀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뭐 사무실에 앉아 있든 또 이제 뭐 집에서 있든 이런 것들을 할 때 한두 시간 정도 몰입하면서 뭔가 업무든 엔터테인먼트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몰입감도 높으면서 또 모빌리티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XR 기기는 굉장히 포텐셜을 크게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AR은 이제 몰입감은 VR 대비 부족하지만 클래스 타입의 폼팩터와 실제 리얼리티 기반의 사용 환경으로 모빌리티가 극대화되고 오랜 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글래스 형태로까지 나오게 되면 정말 모빌리티 극대화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XR 기기 대비해서도. 그래서 최근에는 VR과 AR의 장점을 결합한 MR 기술과 기기가 출시되고 있다. XR 산업은 과거 게임 영상 시청 등 제한적인 콘텐츠와 품질로 저변 확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업계는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XR을 통한 사용자 경험 확대에 주력을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애플이 참전하는 XR 시장에 주목할 시점이다.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 이제 계속 이제 많이 분석해 드렸지만 이 아이사이트 기능이 굉장히 좀 신선하면서 탁월해요. 주변을 인식하고 타인이 비전 프로 착용자에게 다가오면 디스플레이가 투명해져 사람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줘서 이 UX의 편의성과 안정성,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 보려고 이렇게 헤드셋 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 비전 프로의 UX 측면 강점으로는 기존 애플의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와 연동되고 통합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지금 애플은 하드웨어 부분은 지금 성장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서비스 부분이 괜찮아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지. 이제 새로운 게 좀 나올 때가 됐다. 예, 애플도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걸로 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신규 XR 디바이스 비전 프로의 출시는 애플뿐만 아니라 XR 생태계와 개발자 및 밸류 체인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카메라 부분은 LG 노텍, 나무가, 뉴프렉스 기판, 하이비전 시스템은 장비, 또 디스플레이 쪽은 소니가 이제 지금 절대적으로 이제 들어가죠. 또 이제 LD 디스플레이, 또 덕선 네오룩스 같은 소재 회사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또 필름 소재 회사들, PI 첨단 소재, 또 선익 시스템은 장비 쪽, 또 APS 장비 부품이고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높은 가격 때문에 판매량은 적을 거라는 측면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수혜는 내년도는 아직 조금 이르다. 일단은 그 비전 프로를 실제 써본 어떤 그 사람들의 후기 이런 것들 좀 정리해보면 현존하는 모든 고도의 기술들이 탑재된 고글이며 애플이 만든 것 같은 제품 완성도와 착용감이 있었다. 굉장히 만족한다는 거죠. 비전 프로는 현실 세계를 보는 것과 디지털 세계를 보는 것 사이를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것. 단순히 우리가 VR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닌, 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공간 컴퓨팅이라는 표현을 쓴 게 결국 이런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저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니터 한 대, 두 대 쓰는 게 일반적인데 여러 대 모니터가 있는 대신 가상 화면들을 방내에 띄워주기 때문에 업무의 경우 페이스 컴퓨터가 더 나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맥북에서 두 개의 창을 여는 것보다 더 몰입도가 높았다. 이런 형태라 보면 될 것 같아요. XR 스타트업 이제 오버레이 대표가 이제 요 유튜브 채널 출연해가지고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예, 뭐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 실제로 이제 XR 기기 쓰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모니터도 뭐 이렇게 뭐 여러 개 이제 할 수 있고 정말 이제 업무 효율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싶고요. 이 비전 프로를 통해서 아바타의 물의 길 3D 영상을 보였는데 대단했다. 이거 진짜 보고 싶네요. 일단은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앱 개발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만드는지, 우리가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될 것 같다. 나오면 이제 써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비전 프로는 애플이 말하는 이 공간 컴퓨팅으로 완전히 현실에 기반을 둔 경험으로 차별화를 두고 있다. 다만 고글을 벗었을 때는 전에 다른 세계에 갔다가 이제서야 현실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확실히 사람 눈으로 보는 것과 패스스루 기능으로 보는 것은 다르며 이 괴리감을 없애는 것이 VR, MR 업계의 긴 과제가 될 것 같다. 라고 후기 총평이고요. 애플 비전 프로 이제 뭐 제품 부품 이제 비중들을 보면 디스플레이 48%, 카메라 쪽이 5.6%.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이제 절반을 차지하고 칩셋이 그다음 이제 11% 차지합니다. 뭐 칩셋은 이제 뭐 애플이 이제 자체 만든 것들 쓸 거고 센서류 또 이제 뭐 기판은 뭐 비중이 적네요. 디스플레이 카메라 요쪽이 이제 밸류 체인에서 조금 더 이제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것 같은데요. 칩셋이야 뭐 애플, 뭐 퀄컴 이런 기업들, 엔비디아, 램 뭐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 기판 쪽에서 뉴플렉스, BH, 인터플렉스 같은 기업이 수혜를 입을 걸로 기대되고, 동은 아나텍이 이제 햅틱 IC 쪽으로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렌즈 쪽은 이제 해외 기업들 돼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많죠.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또 신규 상장은 라운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OLED 관련된 장비, 뭐 이런 부품 관련주들, APS, 선익 시스템, SNU, SFA,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AB 시스템, 이녹스 첨단 소재, LX 세미콘, BH, BI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 솔브레인, 동진 세미킴 이런 기업들. 또 카메라 센서 쪽인데요. LG노텍, 삼성전기, 나무가, MC넥스, 바트론, 파워로직스, 세코닉스 이런 기업들이고, 또 플랫폼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기업들이 또 뭐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섞여 있고요. 또 이제 맥스트 버넥트 이런 기업들, 또 칩셋 미디어 이런 기업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의 이런 기업들 좀 체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시장이 개화할 때 또 이제 큰 군집을 이루는 또 섹터군이 될 게 명확하죠. 빅테크들, 또 이제 많은 어떤 IT 기업들이 이제 참전을 이제 선언했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나중에 뭐 시장에서 떠가지고 막 그때 관심 갖는 거는 별 의미도 없고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그 기업들의 주가가 아직 낮은 수준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선별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에 담아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렇게 좀 정리 마무리 지는데요. 이번 주 시장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는 것들은 시세, 뭐 하루 이틀 시세 이런 것들에 이제 뭐랄까 매몰 대리보다는요. 그 추세적인 흐름이라든지 어떤 이제 트렌드적인 부분이 반영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기준점을 두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고요. 숫자 노름에 계속 빠져들면 정말 힘들죠. 투자가 그냥 투기처럼 되고 도박처럼 되고 매일마다 막 쳐다봐야 되고 조금만 변동해도 내 돈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막 감정상 건강에도 되게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단단한 철학과 기준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은데요. 주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오늘 론칭한 멤버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그리고 장기 투자에 꼭 필요했던 내용들을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정리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같이 스터디하는 동행 스터디를 이루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유튜브 멤버십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기적 투자를 위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인데요. 작년 2023년에 제가 시대 성장주 이론이라는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총 55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강의를 교육 강좌로 좀 론칭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또 이제 멤버십 형태로 이제 매달마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2022년도에 론칭했던 차트 심리 이론의 이제 수강 이력을 보니까 저는 100%다 보실 줄 알았어요. 20시간짜리 40강의 강의를 다 보실 줄 알았는데 다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게 참 어려워요. 다들 바쁘실 수 있고. 근데 이 구조를 어떻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멤버십으로 좀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행가족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는 오전 6시 이제 스마트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을 한 종목씩 항상 공부했었고, 또 오전장 시황 체크, 또 이제 오전장 관심주 관련해서 영상을 한 12시 정도 전후해서 좀 올려드렸었고요. 또 이제 중요한 이슈, 뉴스라든지 리포트 이런 것들을 또 장중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동행가족 멤버십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의 멤버십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정리한 시대 성장수 이론과 함께 2주마다 이제 미국 주식을 좀 집중 분석하는 이제 글로벌 리포트라는 거를 같이 더해서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이라고 새롭게 좀 론칭을 하고 소개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더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 끝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만들게 됐고요. 저도 이제 장기적인 투자와 또 단기적인 투자 이렇게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분산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스터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 주식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미국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혹은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장기 투자 대상의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시간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기적인 투자, 정말 우리가 마라톤처럼 하는 그런 투자의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정말 장기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으로 이번에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만들게 됐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오랜 동행 그리고 유익한 장기 투자였던 전략들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 신규 멤버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 월 6만 원이고요. 장기적인 투자에 스터디를 해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콘텐츠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면 차트 심리 이론 기초 강의 영상을 10강짜리를 6시간 구성된 거를 한 번에 이제 공개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차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증시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구도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서 충분히 이제 초급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시장이 돌아가는 어떤 흐름에 대한 원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콘텐츠는 시대 성장주 이론. 작년에 제가 정말 열심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총 55강으로 만들었고요. 격주로 토요일에 순차적으로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기틀을 가지고 뭔가 단단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목도 찾고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들을 여기서 좀 이제 가져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학습하고 공부하고 또 시장을 경험하는 것들을 실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초보자들부터 충분히 이해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콘텐츠는 유망 미국 주식에 대한 분석인데 글로벌 리포트입니다. 격주로 일요일마다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되고, 보다 더 스터디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스터디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장기 투자의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종목을 찾고 타이밍도 잡고 이제 한국을 넘어서서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의 분석을 같이 해나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의 기초 강의는 총 6시간 13분으로 구성되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되고, 기본적으로 차트 심리 이론에 들어있던 내용들과 또 2023년 업데이트된 내용들, 주도주 케이스 스터디, 또 강한 테마선 종목의 세 가지 요건과 케이스 스터디 통해서 기존에 이제 차트 심리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고요. 이 내용 정도 들으셔도 충분히 지금 증시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 성장주 이론인데요. 기초 강의 14강입니다. 아주 펀더멘털적인 내용과 시대 정신에 입각한, 또 과거의 100배 주식의 케이스들, 핵심 주도주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어떤 산업들과 또 메가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냈고요. 또 중국 강의는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과 함께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학습들, 산업별 분류랑 비즈니스 모델, 구조적 성장주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이해도를 높이는, 우리가 종목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 밑에 부분은 이제 은퇴자들에게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하는데 필요한 어떤 핵심 고려사항들, 이런 것들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들, 새싹주, 글로벌 1등주, 글로벌 배당 포트폴리오, 또 핵심 주도 업종과 테마의 극초기 신고가 전략, 이런 것들은 또 3개월 내외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강의 들어가서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고요. 또 글로벌 유망 산업들에 대한 핵심 기업들을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10베거 후보 기업 3종목과 국내 10베거 후보 기업 3종목을 분석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순서적으로 가진 않을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심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단단한 투자 심법을 가지는 게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 또 펀더멘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단단한 심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55강으로 제가 담아냈으니까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하면서 동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포트를 통해서도 미국 및 글로벌 유망 기업에 대한 분석을 같이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동행가족 멤버십을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죠. 이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행가족 멤버십 분들이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하고 싶으시면 기존 것도 같이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멤버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들을 스터디를 통해서 꾸준하게 해나가고, 보다 더 단단한 심리와 또 어떤
어떤 철학 기준을 확실하게 가져가 가지고 어떤 시황의 변동에 좀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한 이 멤버십의 어떤 목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어떤 기틀과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신뢰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